4. 토끼 마을의 날쌘 놀이 라잇은 복수에 성공했을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동물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던 평화로운 동물 마을에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동물들 사이에 왕래가 잦아지면서 무역도 활발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남쪽 마을의 펭귄 총각과 건넌 마을의 물개 처녀가 사귄다는 소문도 나돌았습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은 모든 것이 천천히 돌아가던 거북이 마을에도 밀어닥쳤습니다. 물고기를 잡아 생활하던 거북이들이 점차 새로 생긴 공장과 회사에 취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물고기 잡는 일은 나이든 어르신 거북이들만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아이들 교육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풍족한 집안의 어린 거북이들은 물개 마을에 가서 헤엄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풍조에 대해 몇몇 거북이들은 어린 거북이들이 거북이 수영법을 배우기 전에 물개 수영법을 배우는 것은 오히려 해롭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개 마을로 헤엄을 배우러 가는 거북이들은 늘어만 갔습니다. 이런 개방의 영향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거북이도 손해를 보는 거북이도 생겨났습니다. 그럼 우리의 슬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어떤 회사에 취직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북이 전용 조깅화를 만드는 회사 패스트 터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자기 회사에서 신설하는 프로 육상팀에 간판 스타로 영입하겠다는 제의였습니다. 패스트 터틀사는 거북이 마을의 달리기 영웅인 슬론을 영입함으로써 마케팅 효과를 거두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슬론은 이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안정된 직장이 생겨 슬론은 달리기 연습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패스트 터틀사는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토끼 마을의 달리기 선수인 라잇과의 재대결을 추진했습니다. 라잇 역시 토끼들을 위한 스포츠 용품 회사인 빅이어스에 스카우트되어 프로 선수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빅이어스사도 이 빅매치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드디어 한 달 후로 시합 날짜가 잡혔습니다. 두 마을은 이 빅매치에 대한 관심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슬론은 패스트 터틀사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뒷다리 장단지의 굵기도 20% 굵어졌고 심폐 기능도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등딱지 안쪽을 깎아 무게를 줄임으로써 몸을 훨씬 가볍게 했습니다. 이 수술을 할 때 슬론은 많이 망설였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온 두꺼운 등딱지는 다른 거북이들이 부러워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로 할아버지와 상의했을 때 할아버지는 당장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두꺼운 등딱지는 집안의 자랑일 뿐 아니라 거북이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 즉 거북이를 가장 거북이답게 해주는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눈빛 하나로 슬론의 망설임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했습니다. 눈빛 속에 깎든가 그만두든가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선수 생활을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가 들었지만 슬론은 이미 이 생활이 주는 화려함과 물질적 풍요로움, 팬들의 환호에 중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빅이어사의 초점은 토끼 잠에 집중되었습니다. 늦은 아침잠을 자는 토끼의 생활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 분석 결과 토끼잠을 15분에서 12분 10초까지 줄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라잇은 지옥 훈련을 통해 경기 전까지 토끼잠을 12분 15초까지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라잇은 경기 당일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면
5천은 더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마침내 경기 날이 되었습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토끼는 전속력으로 거북이를 앞질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달린 라잇은 작전대로 중간 지점인 나무 아래 도착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슬론이 저 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라잇은 잠 때문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가운데서도 12분 10초를 마음속으로 외치며 잠들었습니다. 과연 라잇은 12분 10초 만에 깨어날 수 있었을까요? 슬론은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과 집중 훈련 덕분에 예전보다 많이 빨라졌다 해도 토끼를 따라잡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슬론은 오직 라잇의 토끼잠에 기대를 걸며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리자 나무 아래에서 잠들어 있는 라잇이 보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토끼들. 거북이 슬론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깃대를 향해 더욱더 힘내어 달렸습니다. 드디어 깃대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승리는 바로 눈앞이다. 슬론은 승리를 거머쥔 후에 자신이 받게 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보너스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옆에서 바람 소리가 훅 하고 들렸습니다. 이게 뭐지? 슬론은 정신을 차리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잠들어 있던 라잇이 어느새 자신을 지나쳐 결승 지점에 깃대를 잡고 있는 게 아닙니까? 라잇은 깃발을 높이 쳐든 채 팬들의 환호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애니멀 타임즈에는 토끼 마을의 날쌘돌이 복수에 성공하다라는 제목과 함께 라잇의 활짝 웃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불안. 경쟁이 심해지면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무엇이 승리의 주요 요인인지 불명확해진다. 불확실성이 큰 탓에 모두들 불안해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경쟁에서 이기려 한다. 경쟁은 이제 자신의 모습을 슬쩍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극히 일부일 뿐이다.